조선 최고의 명의로 불리던 허준 선생이 어느 날 한 환자의 밥상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얼굴빛이 변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환자는 겨우 숟가락을 들 힘만 남아 있었고 가족들은 몸에 좋다는 것만 골라 정성껏 상을 차려놓았습니다. 그런데 허준 선생은 그 밥상을 보자마자 돛을 거칠게 내려놓고 당장 그 상을 치우라고 호통쳤다고 하지요. 죽어가던 사람도 살려낸다는 명의가 왜 그토록 화를 냈을까요? 밥상 위에는 대체 무엇이 올라와 있었길래 약이 되어야 할 음식이 도리어 사람을 해칠 수 있다고 본 것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음식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검은콩입니다. 시장에 가면 쉽게 볼 수 있고 어릴 때부터 콩밥으로, 콩자반으로, 콩국수로, 때로는 두유로도 가까이 해온 바로 그 검은콩 말입니다. 예부터 검은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렸고 기운을 북돋우고 몸속을 깨끗하게 해주는 귀한 식재료로 사랑받아왔습니다. 조상들은 검은콩을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몸을 보하는 음식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기력이 떨어지는 중년 이후에는 더없이 좋은 자연의 선물처럼 여겨졌지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큰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매일 먹으면 더 좋겠지, 다른 반찬과 같이 먹어도 괜찮겠지 하고 넘겨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체질에 맞지 않거나 먹는 시기와 조합이 잘못되면 몸속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약이 되어야 할 음식이 오히려 신장을 힘들게 하고 통증을 부르고 영양 흡수를 막고 기대했던 효능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다가 문득 정수리가 휑해 보이는 느낌에 가슴이 철렁하셨던 분, 머리를 감고 나면 욕실 배수구에 걸린 머리카락을 보고 아, 나도 이제 늙어가는구나 하고 한숨 쉬셨던 분,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한참 멍하니 서 있다가 내가 뭘 꺼내려고 왔더라 하고 머쓱했던 적 있는 분, 방금 전 손에 들고 있던 안경이나 리모컨이 보이지 않아 온 집안을 뒤지셨던 분,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분, 겨울 빙판길이 괜히 무서워 바깥 출입을 망설이게 되는 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남 이야기가 아니라고 느끼신다면 오늘 영상은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세월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늙는 속도를 늦추고 덜 아프게 늙고 좀 더 맑고 또렷하게 나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거창한 병원 장비나 비싼 약이 아니라 의외로 우리 집 밥상 위에 이미 올라와 있는 아주 평범한 음식일 수 있습니다. 검은콩이 바로 그런 음식입니다. 다만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먹는 것이 아니라 왜 좋은지 알고 누가 조심해야 하는지 알고 무엇과 함께 먹고 무엇과 멀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먼저 검은콩이 왜 오랫동안 귀한 음식으로 여겨졌는지 가장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은콩의 진짜 가치는 작고 검은 껍질 안에 꽉 들어찬 영양과 균형에 있습니다. 콩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많고 여러 유익한 식물성 성분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검은콩은 껍질에 들어있는 검은 색소 성분 덕분에 일반 콩보다 더 주목받아 왔습니다. 옛사람들은 이런 음식을 볼 때 단지 배를 채우는 곡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몸을 붙들어주는 음식, 기운을 꺼지지 않게 하는 음식, 속을 단단하게 만드는 음식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젊을 때는 하루 이틀 무리해도 몸이 버텼습니다. 늦게 자도 괜찮았고 대충 먹어도 회복이 빨랐습니다. 그러나 50이 넘고 60이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잠을 조금만 못 자도 머리가 멍합니다. 몸이 붓고 소화가 더디고 손발이 차고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찹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 들으면 외워지던 전화번호가 이제는 금세 사라지고 사람 이름이 혀끝까지 올라왔다가 툭 끊기기도 합니다. 이럴수록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는 음식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검은콩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검은콩이 좋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정작 왜 좋은지, 내 몸에 정말 맞는지,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하는지는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검은콩을 갈아서 매일 진하게 마십니다. 누군가는 설탕을 듬뿍 넣어 달달하게 먹습니다. 누군가는 다른 영양제와 한꺼번에 챙겨 먹고 누군가는 속이 냉한데도 차게 먹습니다. 이런 식이면 같은 검은콩이라도 어떤 분에게는 든든한 보약이 되지만 어떤 분에게는 몸을 더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은콩이 왜 중장년과 노년의 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은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과 함께 먹어야 진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릴 최악의 궁합 3가지와 최고의 조합 4가지는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검은콩을 드셨던 분들에겐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내용 하나만 제대로 알고 가셔도 앞으로 몇 년 동안의 식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검은콩의 좋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중년 이후에 검은콩을 찾는지, 왜 전통적으로도 귀하게 여겨졌는지, 왜 지금도 건강식으로 빠지지 않는지를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영양학 용어 대신 여러분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눈앞에 그려지도록 말씀드릴 테니 편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째, 검은콩은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머리와 기억을 지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으로 많이 언급됩니다. 여러분의 뇌를 아주 정밀한 엔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젊을 때의 뇌는 기름칠 잘 된 새 엔진처럼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잠이 부족해지고 혈액순환이 떨어지면 이 엔진도 점점 둔해집니다. 머릿속이 개운하지 않고 말이 바로바로 떠오르지 않고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것 아닐까 하고 불안해하시지요. 검은콩에는 단백질과 레시틴 그리고 여러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중장년층의 식단에서 자주 주목받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연료를 공급하고 오래 쓰느라 찌든 부분을 조금 더 깔끔하게 관리해주는 주력자 같은 존재입니다. 레시틴은 특히 기억과 집중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성분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흐려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에겐 검은콩이 그냥 배를 채우는 음식 이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멍한 느낌이 가시지 않고 방금 하려던 일을 금세 잊어버리는 나날이 계속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식탁 위 작은 변화가 이런 일상의 피로를 조금 덜어주고 정신이 또렷해지는 느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삶의 질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검은콩은 예전부터 단지 힘을 내는 음식이 아니라 머리를 맑게 하고 기운을 붙드는 음식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둘째, 검은콩은 뼈 건강을 걱정하는 분들에게도 늘 빠지지 않는 이름입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분들은 뼈가 약해지는 문제를 더 절실하게 느끼십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허리 통증, 무릎의 시큰거림, 어깨에 뻐근함이 하나둘 생기고 작은 충격에도 겁이 납니다. 괜히 넘어졌다가 큰일 나지는 않을까, 골절이라도 생기면 회복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습니다. 검은콩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함께 중년 여성에게 관심을 받는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많은 분들이 여성 호르몬과 관련해 이야기할 때 자주 떠올리는 성분입니다. 아주 쉬운 비유로 말씀드리면 비어가는 자리를 조금 덜 허전하게 만들어주는 손님 같은 존재입니다. 물론 검은콩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중년 이후의 식단에서 검은콩이 꾸준히 권해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몸을 이루는 기본 재료가 되는 단백질 그리고 뼈 건강과 관련해 자주 거론되는 식물성 성분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무리 없이입니다. 몸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한 번 먹고 내일 젊어지는 기적은 없지만 오늘부터 식탁이 바뀌고 한 달, 세 달, 반년이 지나면 몸은 분명히 차이를 느낍니다. 이 차이는 거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덜 힘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겁고 무릎이 예전보다 덜 시큰거리는 정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가 결국 노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셋째, 검은콩은 혈관 건강 이야기를 할 때도 자주 등장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도 나이를 먹습니다. 예전처럼 탄력 있지 않고 흐름도 더뎌집니다. 기름진 음식, 운동 부족, 스트레스, 수면 부족이 겹치면 몸속길이 점점 막히기 시작합니다. 손발이 차고 저리거나 뒷목이 뻐근하고 머리가 무겁고 조금만 걸어도 쉽게 피로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혈액이 맑고 잘 돌아야 온몸 구석구석이 편안한데 길이 답답하면 몸 전체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검은콩의 검은 껍질에는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늘 주목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낡아가는 속도를 조금 늦추는데 관심을 받는 성분입니다. 중장년층이 검은색 식품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이런 부분과 맞닿아 있습니다. 검은콩, 검은깨, 흑미처럼 검은 빛을 띠는 식품들은 대개 몸을 지키는 음식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 중에서도 검은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 여러 유익한 성분이 함께 들어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시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탈모와 윤기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은 힘을 잃고 가늘어집니다. 예전엔 볼륨이 있던 머리도 자꾸 처지고 정수리가 비어 보이고 새치가 늘어납니다. 물론 탈모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유전,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 영양 부족, 수면 문제까지 다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몸을 이루는 기본 재료가 되는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는 것은 분명 중요합니다. 검은콩은 이런 점에서 머리카락의 재료를 채우는 음식처럼 받아들여지곤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검은콩과 검은깨를 함께 갈아 먹는 분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점만 듣고 무턱대고 양을 늘리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식은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더 좋지 않습니다. 내 몸에 맞는지, 내 상태에서 소화할 수 있는지, 다른 음식이나 약과 충돌하지는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방식이 지금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검은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기대와 희망의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
이제부터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경고의 이야기입니다.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잘못 먹었다가 오히려 병원 신세를 질 수도 있는 경우들, 특히 중장년과 노년층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주의 대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은콩을 즐겨 드시는 분일수록 더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남들도 다 먹는데 설마 무슨 문제 있겠어? 하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건강 문제는 늘 그런 방심에서 시작됩니다. 아무 탈 없이 잘 맞는 사람도 있지만 같은 음식을 먹고도 몸이 크게 흔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 소화력, 호르몬 균형, 복용 중인 약의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예전처럼 무심하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분은 신장이 약한 분들, 그리고 통풍을 겪었거나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입니다. 검은콩은 분명 영양가가 높은 식품이지만 단백질을 비롯해 여러 성분이 풍부한 만큼 신장이 약한 분에게는 과한 양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몸이 노폐물을 원활히 배출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자는 생각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검은콩을 갈아서 아주 진하게 매일 마십니다. 문제는 이걸 물 마시듯 습관적으로 들이키는 것입니다.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으면 좋은 음식도 부담이 됩니다. 가상의 사례를 하나 떠올려 보겠습니다. 65의 김 어르신은 친구에게서 검은콩이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아침 큰 컵으로 검은콩 음료를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든든한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발가락 관절이 붓고 발을 딛기 어려울 정도의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을 찾고서야 자신이 이미 신장 수치가 경계선에 있었고 몸이 무리한 섭취를 받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내 몸 상태를 모르고 과하게 먹는 것입니다. 신장이 약하거나 통풍 경험이 있는 분은 양을 매우 신중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분은 평소 소화가 약하고 속이 차고 더부룩함을 자주 느끼는 분들입니다. 검은콩은 껍질이 단단하고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소화력이 약한 분이 차갑게 또는 충분히 익히지 않은 상태로 많이 먹으면 배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평소 찬물만 마셔도 속이 불편한 분, 조금만 과식해도 가스가 차는 분, 아침마다 속이 차고 무거운 분이라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몸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검은콩을 차갑게 갈아 마시거나 덜 익힌 콩을 자주 먹으면 배가 불러오고 트림이 나오고 속이 더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은 몸이 받아들여야 진짜 좋은 음식입니다. 몸이 거부하는데 억지로 밀어넣으면 그건 영양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속이 약한 분들은 반드시 푹 익히고 가능한 한 따뜻하게 소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볶아서 가루를 내거나 충분히 불려 익히는 방식이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세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분은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식사와의 간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콩류는 약의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약을 먹자마자 바로 콩음식이나 두유, 콩가루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예 먹지 말라가 아니라 시간을 반드시 나누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약과 콩음식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두는 것, 이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최악의 조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탕입니다. 많은 분들이 콩국수에 설탕을 듬뿍 넣거나 콩조림을 달달하게 만들어 드십니다. 달게 먹으면 입에는 맛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 검은콩을 찾으면서 설탕을 과하게 더하면 의도와 정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당이 많아질수록 혈당 관리가 어려워지고 몸속 염증과 체중 관리에도 부담이 됩니다. 검은콩의 장점을 살리기보다 달콤한 맛에 끌려 전체 식단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지요. 특히 당뇨 전 단계이거나 혈당이 걱정되는 분이라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금치 같은 옥살산이 많은 식품과의 과한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한 음식끼리는 다 같이 먹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식품은 조합에 따라 흡수나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정 성분이 많은 음식이 겹치면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는 분도 있고 결석이 걱정되는 체질이라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분은 한 가지 음식이 좋다고 해서 매일 같은 조합으로 반복하는 습관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 콩도 예외가 아닙니다. 건강식일수록 더 균형 있게 다양하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철분제나 아연 영양제를 식사 직후, 특히 콩음식과 바로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콩에는 피트산이 들어있어 일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비싼 영양제를 사서 먹어도 몸에 잘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몸이 약해져서 철분제를 챙기고 면역력을 위해 아연을 먹는데 콩밥이나 콩요리를 먹자마자 바로 삼켜버리면 기대했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최소한 시간차를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검은 콩이 무서운 음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검은 콩은 잘 쓰면 든든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잘못 쓰면 기대했던 효능을 놓치고 내 몸 상태에 따라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만이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이제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피해야 할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유용한 이야기입니다. 검은 콩의 장점을 더 살리고 중장년과 노년층이 부담 없이 활용하기 좋은 최고의 조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알면 검은 콩이 훨씬 더 친근하고 실용적인 음식으로 바뀔 것입니다. 첫 번째 최고의 조합은 검은깨입니다. 검은 콩과 검은깨, 이 두 가지는 오래전부터 함께 갈아먹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검은 콩이 가진 식물성 단백질과 검은깨가 가진 고소한 지방, 그리고 검은빛 식품 특유의 상징성이 서로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머리카락과 두피 건강을 떠올리는 분들에게 이 조합은 매우 익숙합니다. 머리카락은 결국 재료가 있어야 자랍니다. 검은 콩은 그 재료의 한 축이 되고 검은깨는 고소한 풍미와 함께 식단의 만족감을 높여줍니다. 무엇보다 둘을 함께 먹으면 맛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꾸준히 먹기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 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설탕이 아니라 꿀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꿀도 당이기 때문에 과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아주 소량을 따뜻한 검은콩 음료에 더하면 맛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먹기 편해집니다. 특히 검은콩 특유의 비릿함이나 텁텁함 때문에 꾸준히 못 드셨던 분들에겐 큰 차이가 됩니다. 어르신들 가운데 몸에 좋은 건 알겠는데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 많지요. 이럴 때 꿀을 아주 조금 곁들이면 심리적인 거부감이 줄고 차갑고 딱딱한 느낌 대신 부드럽고 따뜻한 인상이 살아납니다. 세 번째는 파프리카입니다.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이 조합은 꽤 실용적입니다. 검은콩에는 식물성 철분이 들어있지만 흡수율이 늘 아쉬운 편입니다. 이때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를 곁들이면 전체 식단의 균형이 좋아집니다. 빨간 파프리카를 작게 썰어 샐러드처럼 곁들이거나 검은콩을 활용한 식사에 함께 올리면 보기에도 좋고 씹는 맛도 살아납니다. 입이 심심하지 않고 식탁이 한층 젊어 보입니다. 중장년층일수록 몸에 좋은 음식이 너무 단조롭고 재미없으면 오래 못 갑니다. 검은콩에 파프리카를 곁들이는 방법은 건강과 식사의 즐거움을 함께 챙기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는 식초입니다. 볶은 검은콩을 식초에 담가두었다가 소량씩 먹는 방법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식초의 새콤한 맛은 무겁고 고소한 검은콩의 느낌을 가볍게 바꿔주고 입맛을 돋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 부담스러운 분들, 식후 더부룩함이 싫은 분들에겐 이런 산뜻한 조합이 식탁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물론 위가 예민한 분은 너무 가하게 드시지 말고 본인에게 맞는 정도로 조절하셔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 섭취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은 그냥 딱딱하게 씹어 먹는 것보다 충분히 불리고 익히고 볶아서 활용하면 훨씬 먹기 편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검은 콩을 깨끗이 씻어 반나절 정도 넉넉히 불립니다. 콩이 통통하게 불어나면 물기를 빼고 프라이팬이나 오븐에서 천천히 볶아줍니다. 너무 센 불은 겉만 타고 속은 덜 익을 수 있으니 중약불로 고소한 향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다 볶은 뒤 충분히 식혀서 검은깨와 함께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들어 두시면 활용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물이나 무가당 두유에 이 가루를 2스푼 넣고 잘 풀어 드십시오. 여기에 꿀을 아주 소량 더하면 목넘김이 훨씬 편합니다. 식사로 드실 때는 곁들임으로 파프리카 몇 조각을 함께 드셔도 좋고 식초에 절인 콩을 소량 곁들여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양으로 매일 무리 없이 오래가는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 통풍 병력이 있는 분, 속이 냉하고 소화가 약한 분, 갑상선약을 복용 중인 분은 반드시 자신의 상태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음식은 없습니다. 남에게 좋다고 해서 내게도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 몸이 먼저입니다. 식탁의 지혜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은 거창한 데서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오늘 저녁 반찬 하나, 내일 아침 한 잔, 영양제 먹는 시간 하나,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 10년 뒤에 몸을 만듭니다. 검은 콩은 결코 마법의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잘 알고 먹으면 중년 이후의 식탁에 든든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르고 먹으면 기대했던 만큼의 도움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차이는 음식이 아니라 그 음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생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검은 콩은 분명 귀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설탕과 무심코 가까워지면 본래 의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특정 영양제와 함께 아무 생각 없이 삼키면 흡수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약한 상태인데도 무리하게 양을 들리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은깨와 함께 따뜻하게 적당한 양으로 파프리카나 식초 같은 좋은 조합과 함께 먹으면 훨씬
훨씬 실용적인 건강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들으며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십니까? 콩국수에 설탕을 듬뿍 넣어 드시는 남편, 몸에 좋다며 검은 콩을 갈아 매일 진하게 드시는 부모님, 아침약 먹고 바로 두유를 마시는 가족이 떠오르신다면 오늘 내용은 그냥 정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밥상을 조금 더 안전하게 바꿔줄 수 있는 작은 경고이고 동시에 작은 희망입니다. 허준 선생이 밥상을 보고 노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바로 그것입니다. 좋은 음식은 많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하는 음식은 많지 않습니다. 몸에 좋다는 말 한마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몸과 맞는 방식으로 먹는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밥상 위 검은 콩이 맹신의 음식이 아니라 이해하고 선택하는 음식이 되길 바랍니다. 작은 검은 콩 한 알이 약이 될지 부담이 될지는 결국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 바로 다음 끼니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